자, 봅시다. 몇 번부터 가볼까요? 질문. 5번이요. 응? 5번이요. 5번. 부끄럽지. 왠지 앞번 하면 왠지 부끄러운 느낌. 그지? 자, 5번 한번 볼게요. 제가 전에 판매를 항상 보는데 문제는 평균 72, 분자가 22.5인 정규 부분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대요. 판매는 찹쌀 도넛 중 16개를 이분 추출하여 조사한 무게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하자. 그 표본 평균이 저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만족시킨 상수의 값을 다음 표준 정규표를 이용하여서 부정박습니다. 자, 저기 뭐야? 별량에서 70인데 70 평균이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는 편차라고 부른 거거든.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잘 따를까? 일단 9544니까 여기서 어떤 녀석이 있을 것 같거든? 근데 9544라는 게 여기서 이 녀석이야. 왠지는 아세요? 자, 지금 저 아이는 절대값을 놓고 보면 x바 마이너스 70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랑 a라는 녀석에 이렇게 세팅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치, 어떻게 하죠?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뭘로만 나누냐? 시그마로만 나누면 뭐가 돼요? 절대값. 시그마로 나누면 뭐가 돼요? 이게 뭘 한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값을 우리는 뭘 했다고 하죠? 아, 이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쵸? 이거죠? 표준화 시킨 시그마의 개수. 그쵸? 근데 그러면 요거잖아요. 그럼 저 식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2야. 그건 알겠지? 누가? 얘가 2야. 시그마 2.5 써있잖아요. 그쵸? A 곱하기 5분의 나누기 2분의 5니까 5분의 2가 맞죠? 이게 2야. 그러면 잠깐만 2분의 5각인가? 2분의 5각인가? 5분의 2각인가? 잠깐만요. 헷갈려. A를 나누기 2분의 5 그치? 그게 2야. 그러면 5분의 2A가 2야. 그럼 A는 5인데? 그럼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원래 아닌데? 뭐라는지? 16개를 버렸네요. 그러면 자, 다시 16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다시 바뀌어. 이 아이의 정규 분포는 70은 그대로 놓고 16개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2.5야. 그치? 4분의 2.5 저 애매한데? 4분의 2.5 요거의 제곱. 요게 표준변자 설계시킨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한 요 안에는 시그마분의 A에서 요게 이제 2라고 표현하는데 요 시그마는 요 녀석의 시그마를 뜻해. 그죠? 그러니까 A 나누기 곱하기 2.5분의 4가 2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계산이 좀 애매하다. 4A가 이거 2분의 5니까 5분 2 곱하기 5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5분의 4가 4A가 된다. 이렇게 되네요. 계산 이상한데? 계산 이상하다. A 값은 계산을 못하네. 자, 4A 2.5로 나눴어. 2분의 5로 나눴어. 5분의 2 4A 이렇게 나오는데 A가 1.5면 나올 텐데 계산 이상하다. 뭐 잘못됐는데 2.5를 곱했어. 곱했어. 반대로 했다. 2분의 5 그럼 얘가 5 그러면 A는 4분의 5 이렇게 되겠대요.
2.5 이렇게 하죠. 그죠? 일단은 목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5인데 거기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어요. 근데 그게 n이 16입니다. 그렇죠? 16인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저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인식하고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미가 16개를 이물 추출할 조사 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그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이라는 건 저런 x바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그렇죠? 근데 원래대로 따지자면 친절하려면 16개를 이물 추출하여 조사 무게의 표본 평균들에 대하여 그걸 계속 이제 반복했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 저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봤더니 저렇게 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표본 평균들의 평균 중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문제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주지 않아.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그냥 언급하고 그런 문제를 시작해. 그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불친절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왜 헷갈리라고. 봐봐, 솔직히 이건 별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애매하지. 말을 살짝 애매하게 꼬아놔. 꼰다기보다는 설명이 부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또 몇 번 가보나요? 10번. 자, 10번 한번 볼게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2로 복원 추출하여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로 하고 더 확률을 구해보자. 일단은 이항분포 3하고 3분의 1을 따른다는 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렇죠? 둘을 곱했으니까 평균은 무엇이 되고 1이 될 거고. 그렇죠? 분산은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분산이거든. 그러면 3분의 2가 분산인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는 루트잖아요. 루트니까 3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분의 루트 6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하분포를 따는 모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필요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정확하게 분산을 구해서 거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제곱을 또 해놨어. 굳이. 그래서 3분의 2인데 3분의 1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또 제곱을 하는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구해낸 상태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2로 복원 추출한다. n이 2인 표본을 2로 복원 추출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죠? 지금 얘는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상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연속 확률 분포로 바꿔가지고는 이 계산식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연속 확률 분포의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 이항분포 자체를 그냥 이용을 할 거예요. 이항분포 자체를 n이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저들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번의 시행? 그러니까 3번의 시행을 했을 때 이거니까 크기가 2인 표본을 2으로 복원 추출해서 구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되겠지. 계산식 어떻게 만들죠? 계산식 어떻게 만들죠?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데 지금 x바가 2라는 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1, 2, 3. 1, 2, 3? 1, 2, 3이에요? x바가 2라는 거 2일 확률이 돼요. 저게 무슨 말일까? 2의 평균. 2의 평균? 2의 평균? 자, 이 아이의 평균은 1이에요. 그쵸? 좀 전에 말했듯이 분산은 3분의 2가 될 거고 그쵸?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텐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저 x바를 구해야지. 그쵸? x바라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좀 늘었구나. 그 다음에 잠깐만 2가 나와요? 잠시만요. 애매하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와, 이거 복잡하겠다. 자,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x가 0, 1, 2, 3. 이거의 확률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이항 분포를 따르고 이거 이상확률 분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3C 0 그리고 3분의 1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그다음 이 녀석은 3C 0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그다음에 제곱. 이 녀석은 1, 3C2 3분의 1의 제곱 그다음에 3분의 2의 이렇게. 그다음에 이 녀석은 3C3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지금 이항분포에 따르는 이거 상태거든요. 요것들을 가지고 내가 뽑는 거야. 뽑는 거예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는 확률 변수가 0, 1, 2, 3이라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거기서 나는 두 개를 뽑았어. 그쵸? 두 개를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평균이 2인 경우를 찾자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거는 1, 3을 뽑거나 2, 1을 뽑거나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1과 3을 뽑을 확률과 2와 2가 뽑을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죠? 계산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니까 3 곱하기 27분의 4 얘는 3 곱하기 마찬가지로 27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27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7분의 12 얘는 27분의 6 얘는 27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굳이 구해보자면 12, 18, 19니까 27분의 8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표본을 뽑았어요. 두 개를 뽑은 거야.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건데 두 개를 뽑아서 그들의 평균이 2가 나오려면 2하고 3을 뽑거나 3하고 2를 뽑거나 2하고 2를 뽑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2하고 3을 뽑는 경우는 27분의 12 곱하기 27분의 1인데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 3이냐 3, 1이냐.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요거를 두 번 뽑는 경우가 있어요. 27분의 6 곱하기 27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7과 27 숫자가 너무 크다. 약분 한번 해보자. 4로 하고 얘는 9가 되면서 9에다가 27 곱했으니까 243분의 4, 2, 8 더하기 이것도 약분 한번 해주고 그러면 243분의 여기는 2가 되네요. 여기 12 그래서 243분의 20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그렇죠? 이게 섞여 있으니까 순간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는 모집단 그러면 그 모집단을 이용해서 확률 이상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요런 아이들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렇죠? 이 확률 변수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두 개를 뽑아서 그들의 평균이 2가 되려면 1과 3을 뽑아서 4를 2로 나누거나 2와 2를 뽑아서 2로 나눠서 2가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뽑고 3 뽑는 경우랑 3 뽑고 1 뽑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1을 뽑는 경우까지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좀 복잡하긴 하다. 그러니까 자, 또 몇 번 가볼까? 저 20번이요. 20번. 자, 그 전에 질문. 20번 전에 질문. 11번? 네, 11번 볼까요? 1학년에 하루 물 섭취량은 평균이 2, 표준편차가 2분의 1 정기부터 따른다고 한다. 이문 추출한 25명의 하루 물 섭취량의 서울 평균이 저거 이상이라도 다음 표준 중에 한번 쓰는 게 어떨게요? 볼까요? n은 2하고 2분의 1을 씁니다. 25명을 이문 추출했답니다. 그들의 표본 평균이 20분의 43이라고 한답니다. 20분의 43이면 얘는 2와 20분의 3이거든요. 그쵸? 얘는 그러면 2.5를 곱했으니까 1.5 정도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자, 요 녀석의 표준편차는 새롭게 2하고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2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얼마? 1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쵸? 5분의 2분의 1이니까. 그쵸?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건 10분의 1이잖아. 그럼 이 2.15라는 값은 2라는 값에서 이 시그마를 1.5번 더한 거랑 똑같아요. 맞죠? 1.5. 그죠? 근데 저거 이상이래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0.0668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규분포가 아니고요. 저 25명의 하루 물 섭취량을 저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문 추출한 거를 계속 구한 거야. 많이 무수히 많이 충분히 많이 구한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이런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 정도 요 상태에서 그 표본 평균이 20분의 43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15라는 값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의 확률을 구하자는 거지. 근데 여기의 확률이 얼마? 0.433이니까 여기의 확률이 0.0668 이렇게 되지.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건 이제 좀 쉬운 문제야. 자, 또 몇 번 가나요? 13번. 자, 농장에서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졌고 그들의 정규분포를 따르네요. 그럼 N은 지금 1.5하고 표준편차 0.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근데 몇 개를? 100개를 뽑았어. 100개를 뽑았으니까 새로운 정규분포가 필요해요. 그리고 100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0.2가 되는 거야. 그렇죠? 10분의 0.2 그러면 얘는 100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분의 2의 제곱이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블루베리 전체 무게가 146 미만이래. 자, 이거는 지금 뭘 뜻하냐면 블루베리 한 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100개짜리가 146이 된다는 건 그냥 한 개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46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46이라는 이 아이는 1.5를 기준으로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0.04를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는 표준 편차 하나가 100분의 2잖아. 0.02잖아. 그럼 두 개를 빼준 거야. 그치? 그럼 얘는 평균에서 얼마를? 2 시그마를 빼준 것과 동일하다. 그럼 저기에서 2 시그마는 0.4772가 되겠지. 근데 저거 미만이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곡선에서 얘는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가 평균 마이너스 2시그마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쪽이 되겠죠? 저기서 2는 0.477이었고 그러면 답은 얼마? 0.0228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승우거랑 똑같은 문제였어. 그쵸? 그치 승우야? 아까 너가 질문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단지 반대쪽인 거. 이게 한상자에 처음 많이 해서 어? 100개 한상자에 포장하는데 한상자 구현이 이렇게 단위가 달라져서 그럼 낱개로 보면 되지. 그쵸? 아니면 평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면 돼. 이게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데 근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단어를 안 줘. 다 이런 식이야. 그냥 그런 애들을 이문 추출하였다. 이거를 그냥 표본 평균을 모았구나 라고 그냥 보는 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식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몇 번? 또 20번 전에 질문 없으면 20번 간다? 오케이. 자, 20번 갈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문 추출한 n개의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0 이하의 확률을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A가 P, 10, B는 P, 20, 40, C는 P, 40, 20이라고 할 때 다음 주 모르는 것은 언어 능력 테스트, 아니 언어 능력 테스트보다는 기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테스트예요. 자, P의 10,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표본이 크기가 11대, 표본의 크기가 11대,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뭐라고 되어 있죠?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모집단에서 이문 추출한 크기가 있는 표본의 평균을 x라고 하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 차가 10 이하의 확률을 저렇게 표현해보자. 그러면 저것들을 다 계산하라는 거네. 그죠? 아닌가요? 자, 다시 정규분포가 있고요. 100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고요. x바와 모평균 100의 차가 10 이하의 확률을 저렇게 기호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확률이 다르다는 거야. 그쵸? 저 이문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10이냐, 20이냐, 40이냐에 따라서 저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뀐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지금 10, 40, 20이라고 써있어요. 뭔가 다 바뀌었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있는 이 A라는 아이는 여기에서 이거고 두 번째 아이는 전혀 또 다른 거야. 뭐냐면 100 그리고 40의 제곱이라는 표준 분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서 P 20, 40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녀석은 또 별개야. 그 다음에 20의 제곱 그리고 P 40, 20. 그러니까 세 개의 문제인 거야. 저 하나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기보다는 시그마가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지금 n과 시그마라고 쓰기로 했고 이게 n이고 이게 시그마고 이게 n이고 이게 시그마고 이게 n이고 이게 시그마인 거야. 시그마 자리에 이 숫자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n도 지금 바뀐 상태에서의 확률을 지금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요거야. 요 정규분포를 따른 아이 중에서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11대, 표본의 크기가 21대, 표본의 크기가 40일 모평균과의 차이가 10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지금 이 녀석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는 무엇으로 바뀌죠? 네? 표본 표준 편차는 무엇으로 바뀌죠? 이게 지금 문제가 3개짜리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3개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모집단이야. 그리고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았어. 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인 저 100과 10이 차이가 날 확률을 구하래. 그치? 그러려면 우리는 뭘 계산해야 돼요? 여기 M 100이라는 값에서 10이 차이 나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요걸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가 뜻이 그거야. 얘는 100인데 거기서 10인 표본을 뽑았어. 근데 그 표본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평균과 10 이상이 야, 차가 10이야. 그럼 반대쪽이야. 안쪽이다. 안쪽. 요쪽을 구하래.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루트 10분의 10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20분의 40이에요. 얘는 루트 40분의 2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표준편차가, 요 표본의 표준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확률이 클까, 작을수록 확률이 클까? 자, 10은 고정돼 있어. 이거 계산할 문제는 아니고. 자, 10은 고정돼 있어요. 이건 고정돼 있는데, 자, 이 간격이 얘한테는 몇 시그마만큼의 차이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계산은 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몇 시그마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얘를 가지고 10을 표현하는 방법과 얘를 가지고 10을 표현할 때와 얘를 가지고 10을 표현할 때를 보자는 건데, 그치? 그러면 이 표본 표준균의 표준편차가 표본 표준편차가 클수록 확률이 클까, 작을수록 확률이 클까? 그냥 단순하게 얘가 2고 얘가 5야. 누구의 확률이 더 클까?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그냥 틀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계산이 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이게 이 아이의 표준 편차가 그냥 요게 2고 요게 5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러면 문제 풀 때도 어차피 틀릴 텐데 누구의 확률이 더 커요? 자, 표준 편차가 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5시그마고요. 얘는 마이너스 2시그마가 돼요. 근데 이거의 넓이는 고정돼 있잖아. 시그마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에서 넓이는 고정돼 있어. 얘가 훨씬 크죠? 얘가 훨씬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의 표본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확률은 커진다는 거예요. 작을수록.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써주시면 돼요. 가장 작은 게 누구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꺼내면 2루트 10이니까 약분하면 얘랑 얘랑 똑같네.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네요. 그럼 첫 번째랑 A랑 C는 똑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은 2번이네. 아니다. 1번도 있구나. 자, 그럼 비교해야지. 뭐 얘가 더 커요. 그렇죠? 얘가 당연히 큽니다. 얘가 더 크면 확률은 더 작겠죠. 그래서 B의 확률이 더 작다.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 안 될 거야. 그렇죠?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이
부서주나? 누구의 넓이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자,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의미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 정규 분포 곡선을 바꿔버리면 이 3포도와는 별개로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져 버려.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보여. 얘 3포도가 더 작네. 표준 편차가 더 작네.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크네. 그러면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졌을 때 넓이가 얘가 더 당연히 크네. 이게 나와. 이거는 그냥 연속 확률 분포 곡선이야.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닌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거 정규 분포로 바꾼 상태에서 비교를 하자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해야 되냐?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평균이 있으면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m 플러스 4 시그마 무조건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시그마가 5라면 요게 100이면 여기서 110이 나와요. 시그마가 5라면. 근데 시그마가 2라면 100이면 여기가 102, 여기가 104, 106, 108, 110 여기서 110이 나와. 시그마가 2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넓이와 여기까지 넓이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시그마가 클수록 확률이 더 커져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확률이 더 커져요? 작을수록 확률이 더 커져. 일단 이 문제는 그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시그마가 작을수록 확률은 더 커진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 표본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 단순하게 10, 40, 20에서 네가 확률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너가 아니고 또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그렇죠? 루트 n으로 나눠진 그 표본 표준 편차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넓이는 더 큰 거야. 넓이가 더 크면 확률도 더 커진다는 개념인 거죠. 요거는 연산 문제가 아니고 개념 문제죠.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해야 돼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확률은 더 커진다는 거. 표준 편차가 클수록 확률은 작아지는데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정규 분포 곡선으로 만들기 전 단계. 원래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평균에 몰려 있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동일한 간격, 100에서부터 딱 10만큼 떨어진 이 동일한 간격 안에서의 넓이가 동일한 간격에서의 넓이가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근데 이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꿨을 때는 이 간격이 무조건 일정해. 근데 그 간격이 무조건 시그마야. 시그마만큼 무조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시그마가 작으면 10을 표현하기 위해서 10만큼 차이 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가야 되겠지. 근데 시그마가 크면 성큼성큼 가서 금방 끝나.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됐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 이걸 이해하면 쉬운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몇 번 가볼까요? 21번. 21번. 다른 분들은 21번 가도 돼요? 자, 21번 볼까요? 생산의 제품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생각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갑을 두 사람의 크기가 9인 투구를 독립적으로 임시시절에 각각 모두 48점. 준아. 목소리 아픈데. 나안 나왔어. 근데 안 나왔어요. 아니 답이 나와서 보기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했어?
추워? 에어컨 꺼줘? 아니요. 넌 비염이야?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각과 두 사람이 크기가 9인 표본을 독립적으로 이미 추출하였다.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저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아이는 3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분의 5의 제곱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3분의 5라는 값 자체가 애매해요. 그렇죠? 3분의 5.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든요. 어떡하지? 어쨌든 간에 48.5하고 53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Z로 표현해 보면 53은 어떻게 표현하죠? 53 어떻게 표현해요? 1.8? 1.8 곱하면 돼요? 그래요? 오, 되네? 오, 되는구나. 근데 1.8 좀, 있구나. 자, 1.8.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그러면 0.9가 되겠네? 그래요? 0.9.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아이를 그대로 구해보시면 저 식에서 여기는 0.3159고요. 여기는 0.4641야. 그치? 이 둘을 더해보시면 맞죠? 0.78 이렇게 되네요. 네, 0.78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값이 추출한 표본 평균이 저거의 확률이 0.78인데 을이 추출한 표본 평균도 0.78이겠죠. 이걸 곱하라. 목요일날 했던 거지. 근데 왜 안 나와?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이거 이용해서 저 0.9랑 1.8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모두 값과 을 별개거든요. 값도 크기가 9인 걸 뽑고 을도 크기가 9인 걸 뽑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값도 이 확률이 나와야 되고 을도 이 확률이 나오려면 값이 나올 확률도 0.78, 을이 나올 확률도 0.78, 0.78과 0.78을 곱해줘. 말이 안 나오네. 8, 8에 64니까 이거 1번이겠네요. 천상 계산해 보시면 보기가 별로 안 좋아. 그렇죠. 60 얼마 정도, 0.6 얼마 정도 있어요. 고민했을 때 이런 문제 있어요. 모두라 그랬으니까 둘 다 동시에 확률의 곱셈점을 쓰시면 돼요. 됐어요? 자, 또 몇 번 가나요? 마지막. 마지막 4번 가볼까요? 오피스텔의 주민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이거는 정규 요건을 따른다고 한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탑승 인원의 무게압이 540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며 문이 닫히지 않는다. 자, 볼까요? 사는 붙으시겠지. 합이 540 이상이면 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두 대 엘리베이터 임으로 주민 10명 그리고 9명이 각각 타려고 할 때 10명이 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10명, n이 10명인 거야. 9명이 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작동될 확률. 또 두 개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쵸? 그럼 이 경우에서는 이 아이는 60과 루트 10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3의 제곱이 되고. 그쵸? 요 정규분포에서는 60과 3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1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자, 문제에서는 540이래요. 540인데 10명 기준으로 540이면 10명에서 540이면 한 명당 54kg인 거거든요. 그렇죠? 삽산이니까. 그러면 얘는 60인데 54가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시그마를 두 번 빼준 값이 되겠죠. 그렇죠? Z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9명이냐.
그럼 9, 6이 54, 딱 60인 거야. 그치? 9, 6이 54니까. 그럼 얘는 딱 그냥 60 그 자체야. 그쵸? 근데 이제 한번 보자. 요 10명인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렸어. 이거 이상일 때 울리는 거니까 10명 기준에서 저게 울리려면 이거 이상이면 울려.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2 이상이면 울리는 거야. 그치? 이 10명이 웬만하면 울린다는 거야. 그쵸? 근데 9명에서는 여기가 딱 여기 시점이거든. 그쵸? 근데 울리지 않았대. 그치? 울리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거 이 왼쪽이어야 되겠죠. 이거보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쪽이잖아. 그쵸?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기준이니까 477에다 0.9772가 되고요. 이쪽은 그냥 0.5가 되겠네요. 그럼 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다. 그치? 이 둘을 곱하면 보기가 얼추 0.5에 가까운 3번과 4번이네. 5, 9, 45, 5, 7에 35. 그러면 4번 되겠네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말은 엄청 길어요. 말은 엄청 긴데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두 대니까. 자, 각각은 표본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10개와 9개가 있었고요. 이 10개인 경우에서는 이런 전기분포를 따르고요. 9개는 이런 전기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10명이 들어갔으니까 10명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10명을 한 명 단위로 환산해서 푸셔야 돼요. 10명이 540이 된다는 건 한 명당 54가 되는 거고, 그러면 54를 이상이 되면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54 했으니 이쪽은 도죠. 그 다음에 한쪽은 69명인데 60이잖아요. 540이잖아요. 그러면 5, 9, 45니까. 그렇죠? 그래서 9, 6에 54죠. 5, 9, 45. 9, 6에 54. 그러니까 60이 돼야 되고 60은 평균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이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0.5라는 확률을 가져갑니다. 얘는 요만큼. 그래서 2를 곱하면 0.4886 된다. 자, 또 질문. 됐어요? 못했어요? 17번에 5, 1, 2, 1, 그 다음에 21번에 1, 1, 1, 4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준이는 다 됐어? 준호는 몇 번도 해볼까? 몇 번? 아, 15번. 15번? 15번. 에어컨 조금만 야, 추워요. 추워요. 거기 너무 추워요. 온도는 한 26도 올리거든요. 바깥보다 더운가? 22도 정도 괜찮다. 좀 전에 18도였습니다. 22도. 그래서 춤은 이제 꺼버려. 너무 극단적인가? 다음은 어떤 모습 따위 확률로 나타내는 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양수의 A에 대해서 확률 점수의 평균 차이가 이거 뭐예요? 이거 곱해야 돼. 그치? 곱해서 더한 값이 4라는 거죠. 그걸 위한 A의 값을 구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크기가 2인 표본의 임을 추출하여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게 3일 확률이라는 건 3이 나오려면 일단 요 I의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A의 느낌을 보면 A는 4, 5, 6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렇지? 4예요? A는 4 구했어? 그럼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2고요. 여기는 4고요. 여기는 6이 되겠다. 근데 확률이 3인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몇 개를 꺼냈대? 2개를 꺼냈어. 2개를 여기서 0, 2, 4, 6 중에서 2개를 꺼낸 거야. 근데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2번 꺼내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야. 하면 두 녀석의 합이 6이라는 거거든. 그 합이 6이 되도록 뽑은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 2, 4, 4, 2, 0, 6, 6, 0. 또 있나요? 없죠. 요게 다야. 그럼 이들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준호아. 이 사일 확률은 요거랑 요거랑 5분의 1, 5분의 1 곱했으니까 25분의 1인데 얘도 어차피 동일하잖아. 네, 곱하기가 들어가겠죠. 자, 0과 6을 볼까요? 10분의 3과 10분의 3이었어. 그럼 100분의 9거든요. 근데 이것도 0, 6이나 6, 0이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럼 얘는 25분의 2랑 100분의 1. 얘는 100분의 8이니까 둘 다 100분의 26.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 그래서 또는 답은 그러네. 100분의 26이 답이네. 이거 제가 평균이 4인데 이 4가 아니잖아. 이사하고 이게 틀렸잖아. 이거잖아요. 좌우가 대칭이잖아, 준호나. 이거 지금 좌우가 대칭이죠. 대칭은 무조건 여기가 평균이야. 무조건 여기가 평균, 여기가. 그죠? 이들의 중앙이 평균이라고. 그쵸? 여기가 산 거잖아. 그럼 둘의 평균은 뭐야? A-1이 평균인 거지. 그쵸? 그래서 1357로 갔어야 돼. 그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1357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6이 나오려면 1, 5, 1, 5, 5, 1, 3, 3 끝. 그쵸? 1, 5, 1이니까 2 곱하기 요거 50분의 3. 3, 3이니까 요거 2번 25분의 1. 얘는 50분의 6하고 50분의 2가 되면서 50분의 8. 그래서 25분의 4. 이렇게 하죠. 자, 또 질문. 질문은 됐어? 통영이 됐어? 오케이. 자,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비보건 추출이 무슨 뜻이지? 비복원 추출, 복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복원의 뜻이 뭐야? 복원.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소리잖아요. 비복원은 뭐야? 원상복귀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자,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10개의 제비 중에서 3개의 제비가 있대. 그러면 내가 제비를 뽑아. 3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을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제비가 뽑히고 그 다음에 안 뽑히고 그 다음에 뽑혔다고 치자. 이걸 비복원 추출로 하게 되면 처음엔 제비가 뽑힐 확률이 10분의 3이야. 두 번째 뽑히지 않을 확률은 10분의가 아니고 9분의로 바뀌어. 왜? 하나는 사라졌으니까. 9분의 7이 되겠지. 다음에 제비가 뽑힐 확률은 8분의 얼마로 바뀌어? 2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걸 복원으로 넘어가면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똑같아. 그럼 얘는 10분의 3, 10분의 7,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이고 독립시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나오는 거야. 이항분포라는 건 횟수가 나올 확률이 주어진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맨날 나오는 거야. 그렇죠? 독립시행일 때.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데 표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다는 이 모든 행동은 무조건 독립시행이야. 그리고 이무 추출이야. 됐어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원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죠.